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작년 초에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두 딸의 엄마인 30대 중반의 한 틱토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SNS 중에서 기이하고 이상한 콘텐츠가 가장 잘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틱톡인데요. 틱톡이 유튜브보다 수위가 더 높으면서 기괴하고 불편하고 이해 안 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는 롱폼도 섞여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데 틱톡은 숏폼 위주이기도 하고 라이브 후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만들수록 스트리머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 후원금 상당 부분을 틱톡 측에서 가져가서 수수료가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스트리머들이 이러한 구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극적인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틱토커는요, 논란 당시 인스타와 스냅챗에서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아주 불편하고 기이한 방송을 하다가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여자 방송을 보고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에 접수된 신고만 20건 이상이 넘었대요. 하지만 당당함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방송을 지속해온 오늘의 주인공 애슐리 트레비노의 방송 컨텐츠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었고 또 왜 논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트레비노는요, 1989년 1월 17일 텍사스의 달라스 남쪽 소도시인 애니스에서 태어났어요. 애슐리는 2007년에 애니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졸업하자마자 2008년에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였던 이스라엘 그레츠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한 편이고요. 결혼 후 예쁜 두 딸 헤일리와 이비아나도 낳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 둘은 별거를 하기 시작을 하고 2017년 약 9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애슐리의 선 넘는 행동들이 이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애슐리는 사실상 별거하면서 이혼 준비 중인 2015년에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본인을 싱글맘이라고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혼 과정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애슐리 말에 따르면 전 남편도 다른 여자와 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걸 또 인스타에 포스팅을 했고요. 어쨌든 애슐리는 이혼 준비 중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문신을 새기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을 거의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하지만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처음에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범한 포스팅들을 했었는데 이 애슐리가 점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 개인적인 얘기까지 아주 서스럼 없이 라방에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애슐리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또 모든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2019년 8월 드디어 이혼 후 공개적으로 알리는 첫 번째 남자와의 약혼 발표를 인스타에 공개하게 돼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약혼 상대는 아이제이아 곤잘레스라는 남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제이아는요, 15살이었던 2010년 텍사스 애니스에 있는 엑손 주유소에서 7명의 자녀를 둔 주유소 사장 무함마드 하시미 씨를 강도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강도, 방화, 살인 무려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였고요. 계획된 강도 살인으로 45년형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오잉스럽죠. 어떻게 수감자와 약혼을 하지? 그것도 1급 중범죄자랑 싶은데 여러분, 애슐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본인 말로는 아이제이아를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 알던 사이였다고 해요. 본인이 15살, 아이제이아가 9살에서 11살 정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심지어 그 나이 때 아이제이아한테 관심이 있었던 상태였대요. 그래서 아이제이아 엄마한테 언젠가 제가 며느리가 될 거예요 라고 당돌하게 말하기까지 하고 다녔대요. 아니 자기가 15살 때 남자가 9살이면 본인보다 6살이나 어린 그냥 애였을 텐데 그때부터 남자로서 관심이 갔다는 게 참 소름 돋아요. 어쨌든 2010년 그가 처음 구속됐을 때 면회도 가고 편지도 주고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쯤 오래 연락이 끊겼다가 2019년 3월부터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해 8월에는 전화통화를 시작을 하더니 첫 통화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약혼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11월 교도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 한 편 보는 느낌인데요. 애슐리한테는 이게 다 로맨스일까요? 아니 근데 교도소에서 결혼식이 가능한지 전 처음 알았거든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혼인 신고는 가능한데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결혼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슐리 말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IJ한테 흑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을 결혼 생활 도중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뭐지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애슐리의 두 딸입니다. 사실 애슐리가 싱글이면 뭐 범죄자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그러려니 할 텐데 당시 두 딸이 있는 상태였고 딸들은 겨우 8살, 10살이었어요. 그런데 애슐리는 이 어린 딸들을 교도소 면회에 데려가서 아이제이아를 대리라고 부르게 했고 SNS에서는 우리 딸들이 새아빠를 만나서 행복해한다 라는 식으로 사진도 올리고 결혼 날짜와 아이제이아의 이니셜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합니다. 이때부터 자랑스러운 수감자의 아내라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컨셉이 아니라 본인은 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정상은 아닌 거로 보여서 컨셉 같아 보여요. 정말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아니 이미 살인으로 45년형을 받은 남자를 어린 딸들 앞에서 아빠로 소개를 하고 그걸 당당하게 SNS에 인증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세기의 사랑처럼 면회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면서 첫 가족 사진이라고 올리기도 하고 온갖 난리를 쳤지만 결혼은 약 1년 반 정도 유지되다가 2020년 말에 끝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애슐리는 감옥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라는 식으로만 얼버무렸어요. 자, 그래서 애슐리의 비정상적인 이런 연애는 여기서 끝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이제이와 헤어진 후 애슐리의 환승 연애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것도 그냥 환승 연애 아니고요. 수감 상태인 범죄자들과만 연애하는 환승 연애입니다. 그래서 애슐리한테 붙여진 별명도 있어요. 인메이트 허퍼라고 직역하면 수감자 환승녀라는 뜻이고요. 애슐리가 수감자들을 갈아타면서 사귀는 패턴이 드러나자 이제 틱톡 댓글이나 라이브 채팅에서 이 사람 완전 수감자 전문 환승연애 하면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했고 애슐리 본인도 나중에 이제 이 별명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는 범죄자와의 환승연애 생활을 SNS에 공유하면서 핫해짐과 동시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애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유명 연애 가십 블로거이자 방송인인 페레즈 힐튼이라는 사람과 애슐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애슐리는 본인이 왜 수감자들과만 연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해요. Always been with inmates since 2019. Why? What would a psychologist say is the reasoning behind that? To be honest, growing up, I was always visiting prisons because my dad's best friend was in prison. And that's the only type of area that I really knew. And then like dating people in prison was all I wanted. Really? 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친한 친구가 감옥에 있어서 들락날락 많이 하다 보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걸 자기도 모르게 원하게 됐다라는 이유 같은데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본인이 감옥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면회 정도 같이 간 건데 그때 봤던 수감자들이 본인 눈에 멋있어 보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애슐리의 수감자 환승 연애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이 붙는데요. 한 크리에이터와의 대화에서 이 크리에이터가 여지껏 몇 명 정도의 수감자들과 사귄 것 같아요? 하니까 지난 5년 동안 아마 26명 정도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Probably 26 in the last 5 years. That is a lot! 아니 근데 이거 말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씩 웃는 거 진짜 킹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을 킨 채로 수감자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도중에 너는 내 30번째 수감자야 라고 버젓이 말을 하기도 해요. You're my 30th inmate. Did I not tell you that? I'm not with no one, just with you, but I've already married too. 이렇게 IJ야 이후 공개적으로 만난 범죄자들 중에 몇몇 정보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란시스코 몬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017년 발생한 깽단 살인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이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2018년 13살의 엘리자베스와 19살의 이비오나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요. 그래서 25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추가 6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프란시스코는요, 유엘이라는 갱 소속이었고 살해당한 두 소녀는 라이벌 갱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둘 중 한 소녀가 프란시스코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갱 그래피티를 하면서 도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너무나도 어린 소녀들이었는데 무참히 죽인 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프란시스코가 애슐리와 만났던 시기는 24년쯤이었고요. 이미 17년에 저지른 깽단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상태였어요. 문제는 둘이 만나는 동안 애슐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는 발언을 하거든요. Would it take the time of your day to actually get to know me? No, I don't need them to like you. I don't need them to like you, sir. Oh my God. Guys, he's innocent, and I don't care what y'all say, what y'all think, he's innocent. And y'all are gonna see that. And when he becomes, What are they commenting? and yeah, they were like, oh, he's not innocent, he's dumb, this and that. Oh, they said he's innocent, but he's in jail. Oh my God, they said, honestly, rip to those who lost their lives. 지금 이렇게 대놓고 감옥에 있는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걸 보여주면서 낄낄거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뒷부분에서 애슐리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댓글에 빵 터지는 모습을 보이자 시청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웃긴 거? 왜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애슐리는 역정을 내면서 내가 왜 웃기냐면 너네가 내 영상에서 그런 댓글 달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웃긴 거야. 너네가 이 사람이 이 일에 관련도 없는데 유죄인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웃긴 거라고. 무죄인 사람을 탓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전체 이야기도 모르잖아. 난 상관없음? 이러면서 뒤이어 말을 해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범죄 저지른 사람을 지금 무죄라고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낄낄거리면서 웃는 지금 이 상황이 일단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멘탈은 갑이라고 칠게요. 결국 이렇게 난리법석인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프란시스코가 사실 다른 여자랑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게 밝혀지면서 애슐리가 바로 손을 뗐어요. 참 그런 건 또 싫은가 봐요. 물론 다른 여자랑 결혼한 상태에서 애슐리를 만나는 게 잘못된 거지만 저는 이미 애슐리의 행동들이 너무 정상이 아니라 이 사실조차 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그녀의 남자는 제시입니다. 제시와는 23년 하반기 정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제시에 대한 구속 혐의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애슐리 말에 따르면 아동상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애슐리가 제시가 출소하는 날 직접 교도소 앞으로 친히 데리러 가면서 심지어 라이브로 그 장면을 중계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남편 나와요 라면서 떠들썩하게 알렸어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남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출소하는 날 데리러 갔다고 했잖아요. 이날 호텔을 잡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미꽃으로 침대를 막 꾸며놓고 스낵 바구니도 준비하고 다 이런 걸 라이브로 중계를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우리 제시가 좋아하겠지 하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제시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나 봐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출소한 게 기뻐 보이지도 않고 애슐리를 무시하는 듯하고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슬픈데요? 아마 제시는 그냥 감옥에 있는 동안만 애슐리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서라기보다 심심해서 만난 게 아닐까. 애슐리가 제시 수감되어 있을 때 감옥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 적도 있었는데 보시면 이때도 약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애슐리는 또 라이브에서 제시와 이러쿵저러쿵을 몇 번 했다는 등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발언들을 합니다. 더 최악인 거는 이런 얘기를 라이브로 중계할 때 딸들이 집에서 이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제시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그니까 전 여친이겠죠? 이 여자 얼굴 문신이 몸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 몸에 전 애인 얼굴 문신이 있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애슐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난 괜찮아. 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문신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거로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그렇게 말한 정작 본인은 제시의 이름도 아니야. 심지어 제시의 틱톡 아이디로 타투를 새겼어요. 네, 이렇게 또 요란한 연애를 했지만 제시가 출소하고 불과 8일 만에 이 관계는 끝나고요. 이유는 제시가 출소하자마자 SNS를 시작했는데 이때 SNS를 통해 여자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차라리 다시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애슐리가요, 참 양파 같은 여자예요. 까도 놀라운 연애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남자는요. 가장 최근에 파장을 일으킨 인물인 산토스입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요. 수감자가 아니고요. 그냥 틱톡에서 활동하던 남자예요. 수감자는 아닌데 꽤 심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범죄자와는 어떻게든 연루가 되어 있는 뭐 일반적인 남자는 아닌 거죠. 참고로 산토스 나이가 19살이에요, 여러분. 애슐리가 30대 중반이니까 거의 뭐 16살, 17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산토스가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인 상태로 만난 거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13살 정도의 차이는 나죠. 둘은 24년 말 정도부터 만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애슐리가 산토스를 알게 된 게 딸 때문이었어요. 당시 15살이었던 애슐리 딸이 산토스 이제 틱톡 계정을 보고 이제 엄마 보여주면서 엄마 이 남자 좀 귀엽지 않아? 나 약간 반할 것 같아 하면서 10대들 일반적으로 연예인 보면서 좋아하듯이 엄마한테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좋아하던 틱톡커였고 딸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애슐리는 그때부터 바로 공개적으로 산토스한테 플러팅을 하기 시작하고요. 라이브도 같이 하게 되고 추후에는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면서 점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은 라이브를 하면서 애슐리가 산토스한테 내가 너 모유수유 해줄게 라는 발언을 하고 그때 딸이 방에 들어와서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슐리가 산토스가 이걸 다 가질 건데 너 질투나?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저 이거 보고 처음에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었거든요. 그 뒤로 산토스와 애슐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장르의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How do you feel that your mom stole your crush? Santos, how do you feel about being bald? Why would you ask her that? Why would you ask Santos, her I see that your that? hair falling out. I see your hair falling out. Okay, y'all go over there. But for real, don't talk about gold, okay? Just leave it off of social media, please. All right, you don't either. I don't talk about her. Don't talk to her either. You are not gonna tell me who. You don't pay my phone bill. I'll pay it then. I'll talk to whoever I want to talk to. I'll pay your phone bill and all the kids' phone bills. 이럴수록 본인과 딸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일 텐데도 그런 수치심 같은 건 없는 애슐리는 공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딸이 있는 공간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합니다. 전 진짜 아이 앞에서 이러는 게 너무 이상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범죄는 아니겠죠. 근데 그냥 경계가 너무 없고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한 번쯤은 이건 아주 부적절하고 아이 앞에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나이 차이도 저는 부적절하게 느껴지고요. 본인이 30대 중반이면 솔직히 미성년자랑 만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중에 산토스가 19살이라고 밝혀지면서 나이 문제 때문에 애슐리가 화를 내고 뭐 그쯤 이후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나 봐요. 어차피 둘은 애초에 불안정한 관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 갈등조차도 그 틱톡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를 막 조롱하고 디스하는 공방전을 펼치면서 전형적인 틱톡 드라마 스타일의 이별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애슐리가 만난 주요 남자들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하고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미국에 이제 수감자 프로필이 나와 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이걸 통해 연락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 명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수감자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수감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감자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얘 수감자만 사귀고 얘 만나면 막 돈도 다 내고 얘가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막 서로 시켜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감자의 소개팅 주선 시스템이 참 잘 됐었나 봐요. 이거 보고 진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애슐리의 연애가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수감자를 사귄다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딸이 어떻게 취급됐느냐였거든요. 면회에 데려가서 데디라고 부르게 하고 라이브 중에 남자친구와 노골적인 대화를 하면서 딸들이 방에 들어오는 걸 방치하고 심지어 딸이 먼저 관심을 보인 19살 남자와 연애를 하는 등 애슐리에게 딸들은 콘텐츠의 배경이거나 가끔은 경쟁 상대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딸들을 마치 질투하는 듯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고 She literally has been through like the bottom of her life. Like I'm telling you, whenever we lived with her dad, I used to pull her by the hair because I was so mad at her. Like I feel like he loved her more than he loved me, and so like I took my anger out on her. And she doesn't even like hate me for that. Like she doesn't even remember that.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들이 그냥 댓글로만 욕하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동보호 서비스 CPS에 신고한 건 기본이고 틱톡 계정을 대량으로 신고해서 정지를 유도하고 또 프란시스코랑 사귈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석방위원회에 직접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이 애슐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라고 알리면서 면회가 제한되게 만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애슐리가 일하던 치과에 라이브 영상을 제보해서 해고당하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애슐리의 집 주소가 퍼지면서 이상한 차들이 주변을 배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애슐리의 계정이 이제 몇 번이나 삭제가 되고 정지가 됐었는데 또 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절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이후 비교적 최근 소식으로는요. 애슐리는 결국 본인이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일까지 겪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작년 25년 12월에 텍사스에서 복지 사기와 의료 사기 2건의 중범죄 영장으로 체포가 됩니다. 보석금을 $15,000를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또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재체포가 됩니다. SNS에서 애슐리가 이제 술 마시는 사진이랑 술 구매 영수증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석 조건 중에 음주 금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참 애슐리다운 행동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보석금을 주고 석방이 됩니다. 수감자를 사귀던 사람이 정작 본인도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위법에 연루된 건 참 아이러니한 결말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였냐 하면 단순히 이상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신의 관심과 감정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브 후원금이 들어오고 조회수가 오르고 논란이 커질수록 애슐리는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갔고 그 중심에는 항상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누군가의 인생이 복잡하고 과거가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본인만의 연애 방식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지만 애슐리의 외로움과 관심을 채우는 방식은 일단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의 안전과 안전을 위협한 수준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연애 취향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슐리는 현재도 SNS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비해 팔로워 규모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하지만 그 옆에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애슐리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딸들을 좀 더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